자, 김정은 한국사 봉투 모의고사 14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계속 바뀌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1번입니다. 다음 가상일기가 쓰여질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가상일기가 쓰여져 있는데 약간 뭐 초딩틱한 문제더라도 읽어보도록 하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어제 채집한 도토리를 어디다가 빗살무늬 톡에다가 담고 계셨답니다. 오후에는 또 엄마가 뭘 이용해서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주었고 예뻤대요. 저녁엔 아빠가 들어와가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뭘 먹었답니까? 조개탕을 먹었다고 돼 있네요. 빗살미톡이, 가락바퀴, 그리고 조개류를 먹는 모습. 또 하나 유추해보자면 엄마, 아빠, 나 정도의 소가족 구조도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어느 시기일까요? 신석기 시대죠. 그렇죠? 물론 빗살미토기를 지금도 쓰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들면 되는 거죠. 뭐 그죠? 가락바퀴 마찬가지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시기다 그러면 신석기로 놓고 푸는 게 맞겠죠. 자기가 뭐니? 죽게 얼굴 내밀고. 자, 그럼 문제 볼까요? 1번.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등장했다.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이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신석기겠죠. 답은 1번이고요. 등장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문물이 입되었다. 언제부터? 철기 때쯤부터. 바퀴날 돕기, 홈잡기, 반바퀴 홈, 반바퀴 홈, 반달육칼, 바퀴날 돕기, 홈잡기는 청동기 시기의 간석기였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선민사상 역시 청동기의 모습이죠. 패스합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삼국시대의 시기 문제인데요. 역시 기억부터 미음까지 순서대로 쭉 가보도록 합시다. 웅진천도와 평천도 뭐가 먼저입니까? 웅진천도는 백제의 일이었고요. 평양천도는 고구려의 일이었는데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평양천도가 일어났고 남하하여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키자 결국 계로왕이 죽고 웅진천도가 일어난다. 그럼 니은이 먼저 기억이 먼저? 니은이 먼저. 니은 기억 써주시고요. 자, 백가인한은 뭐죠? 백가인한 우리 동성왕 때 백가인한이 일어나서 백시 세력들이었죠. 귀족들의 반발로 동성왕이 죽고 그 다음에 무령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무령왕이 즉위하면서 백가인을 진압했다고 나왔는데 디귿은 그러므로 웅진천도보다 뒤에 일이었겠네. 그죠? 상례등 설치는 언제입니까? 상례등 설치는 6세기 법황 때리니까는 아무래도 무령왕 이후 디귿보단 뒤에 오는 게 맞겠고요. 광개토 왕릉비 건립은 장수왕의 일이고 평양천도도 장수왕의 일인데 왕릉비 건립이 먼저일까요? 천도가 먼저일까요? 왕릉비 건립은 왕이 죽자마자 했겠죠? 미음이 제일 앞에야 되겠네요. 그럼 미음부터 보면 순서가 나오네. 미음, 니은, 기억,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순서 문제 여러 번 정리해 봤으니까요. 이제는 익숙하게 하나하나 순서 보시면서 잡는 거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3번입니다. 신라 중대의 정치상을 묻고 있습니다. 신라 중대 머릿속에 지나가죠? 우리 맨 처음 태종 무열왕부터 문무왕, 그 다음에 신문왕 지나 쭉 가서 성도왕 전성기를 꺾고 경도왕 마무리 해공왕 때 96 각간의 난까지. 자, 가볼게요. 경도왕은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돼 있는데 아이고 요거 아니다. 그죠? 정전 지급은 전성기였던 언제? 성도왕 때 일입니다. 성도왕 때 가서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여 드디어 이 국가에 대한 제민적 통치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랬을 거예요. 2번 신문왕은 달구벌로 천도를 계획했나요? 했지요. 대구로 천도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자, 3번 무열왕은 북진을 설치하고 북진 쪽으로 볼까요? 북진 북쪽 지역이라고 하면은 신라의 동북쪽에 있는 말갈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이제 무너뜨리는 과정이었는데 그 고구려에 예속민 중에 말갈족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갈이 고구려의 명을 바꿔서 막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온단 말이지.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북쪽에 설치했던 진이 바로 북진입니다. 여기에는 진이라는 거는 청해진이라든가 나중에 나오는 뭐 혈구진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군사 진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문무왕은요 지방의 외사정을 파견하여 감찰 기능을 했다 나와 있는데 태종 무열왕이 사정부를 설치하여 감찰 기구를 두었고요. 문무왕은 통일을 완수한 후 지방 곳곳에 사정부에서 파견한 관료인 외사정을 파견했던 것이죠.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3번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4번입니다. 다음 각각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문제에 무려 왕을 3명이나 묻고 있네요. 고려사의 기록이니까 고려의 왕들이었겠죠. 가 포정전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고려라고 연호를 천수라고 했단다. 누굽니까? 태조 왕건 얘기죠. 그죠? 고려를 세웠던 태조 왕건 연호 기억해둘까요? 천수라는 연호였습니다. 나는요 과거를 처음 설치하고 쌍기에게 명하여 과거를 실시했다는 누구? 광종. 다는요 스승들이 학문을 가르칠 학교를 크게 열고
경전을 공부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장, 토지를 주고 공부하게 한 다음에 스승으로 삼겠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전체적으로 지방의 학교를 다 세우지 못하고 스승을 파견하여 공부를 가르치게끔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박사 파견했던 왕은 누구? 성종이었죠. 유추됐어요? 태조, 광종, 성종. 가장 잘 나오는 세 분이죠. 이 세 분의 업적을 각각 묻고 있습니다. 자, 태조, 광종, 성종 캐치했다면 이제 선지 가볼까요? 1번입니다. 태조는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했지요. 서경 정략하고 맞습니다. 우리 그 당시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킨 후 북진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래야 영토를 어디까지?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압록강 아니죠.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우리 영토 순서 1, 2, 3, 4, 5 기억나시죠? 청천강, 압록강 다른 강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2번 광종은 위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8품의 관등제를 책정했다 되어 있는데 광종은 사색 공복 정도까지 만들었습니다만 18품의 문산제, 관등이 나오는 것은 성종 때 시작하여 나중에 현종 지나서 완성이 됩니다. 문종 때쯤 가서 거의 완배가 되는데 어쨌든 성종 이후에 나오는 게 관등제였고요. 광종 때는 아직까지는 사색 공복 정도만 됐죠? 3번 다왕, 성종은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했단다. 빙고. 지방간 파견 청컨대 외관을 수서라는 최승로의 건의로. 자, 광종과 성종은 태조의 유언을 받들어 연등의 합회관을 성대히 치렀다. 광종은 그랬죠. 하지만 성종은요, 이를 금지시켰습니다. 최승로의 건의로 과도한 불사 금지. 오케이.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번 마무리. 자, 5번 문제입니다. 고래 혼인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OX 문제. 이렇게 자료 없이 1, 2, 3 나오는 거는요,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시면서 틀린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사위가 처가에서 생활하는 서류 부가온이 널리 행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위가 처가에서 생활하는 거, 그거 있었죠? 이제 아직까지는 처가 사례가 많았습니다. 2번, 국왕을 비롯한 종실의 경우에는 동성근친혼인 종내혼, 가족 내이혼에 관행이 있었단다. 그쵸? 근친상간 많이 한다 그랬어요? 3번, 원의 영향으로 여러 명의 처와 처벌들은 다처병첩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했는데 법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다처병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의 영향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종근친혼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싫어했단 말이지. 그랬는데 이 당시 원 간섭기에 원과의 전쟁에서 남자가 많이 죽자 다처병첩을 실시하자고 건의했던 적은 있었죠. 박규라는 사람이 그랬다가 쌍욕을 먹었던 사료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이 나라는요. 일부일처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일부일처, 그죠? 남자 여자 한 명씩 짝을 짓는 그랬기 때문에 여성의 권위가 높다 보니까 첩제도는 원치 않는 거예요. 첩에 있는 것 자체는 여성의 권위가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고려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첩을 두는 것은 상당히 상스러운 짓이었던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법적으로 허용될 리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공녀 선발을 피하기 위해 어린 신랑을 처가에서 양육해 혼인하는 예서제가 있다 돼 있는데 공녀제도 있었죠. 원간섭기에. 그래서 어린 신랑을 미리 장가를 결혼을 시켜가지고 남편을 먼저 여자 집에서 길러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거는 용어들입니다. 포인트. 자, 1번에 있는 서류 부가온 하나 밑줄 걷어 보시고요. 서류 부가온 한자입니다. 사위서자 머무를 유자, 사위가 여자 집에 머무르는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처가살이를 한자로 쓴 겁니다. 서류 부가온. 이번에 동성근친혼이나 종례혼 알겠죠? 동성 간의 근친혼 그리고 종례혼, 가족 내 혼이란 뜻이고 3번의 다처병첩은 많은 처와 첩을 둔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 명의 첩을 둔다는 겁니다. 여러 명의 처첩을 두는 걸 다처병첩, 마늘 다자와 그 다음에 아우를 여러 가지 병자 이런 뜻입니다. 4번에 있는 예서제는 뭐겠습니까? 예비서 사위 이런 뜻이겠지. 예비 사위를 둔 제도가 바로 예서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자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집어드리려고 나중에 따로 좀 밑줄을 걷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유참만 하지만 용어와의 싸움이에요.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 뜻을 조금씩 기억하시면서 어차피 공무원 되면 한자 많이 알아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국어 시간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6번 문제로 가볼게요. 6번입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사람 문제군요. 적신 이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내가 죽였어. 그죠? 이의민을 신등이 일거에 소탕했답니다. 자, 이의민이면 무신인데 천민 출신이었죠. 이의민 다음에 권력 잡은 게 누구였습니까?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다음에 바로 최충원. 그죠? 마지막 줄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10가지를 조목으로 하랜다고. 이게 바로 최충원이 올렸던 봉사 10조죠.
최충원입니다. 자, 최충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까요? 봉사 10조 눈치챘죠? 자, 가봅시다. 자, 1번 충렬왕의 격을 위해 건의안을 올렸다. 충렬왕에게 건의안을 올린 사람이 있었죠. 홍자번이라는 사람의 편민 18사가 있습니다. 홍자번의 편민 18사. 2번 국정을 총괄하는 교정 도감을 설치했다. 빙고. 정답 2번이고요. 3번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개원 필경을 남긴 건 누구? 최치원. 최치원은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습니다. 4번 유교적 정치에 입각한 개혁안을 상주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얘기죠. 우리 여러 가지 이 당시 건의안들이 있는데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충원 봉사 10조, 그 다음에 홍자번 편민 18사, 오케이? 최치원 시무책 10여 조, 그 다음에 최승로의 시무 28조 전부 다 다른 거죠. 구별되죠? 갑시다. 그러면 7번입니다. 다음에 가상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도자기 저희 피부죠. 자, 새로운 도자기 유형입니다. 새로운 형식의 도자기는 표면에 문양을 새긴 뒤 제 피부가 아니군요. 문양을 새긴 뒤 파인 자리에 백토, 흑토 등을 채우는 상감법. 도자기에 상감법을 도입한 것은 고려만의 독창적인 상감청자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전라도 강진과 부안이 있다고 되어 있군요. 강진, 부안은 대표적인 고려의 자기소가 있던 곳입니다. 상감청자 모르지 않죠? 모르면 안 되겠죠. 자, 1번입니다. 강화도 천도를 전후에 많이 만들어졌다. 강화천도의 상감청자의 전성기. 시기로는 12, 13세기. 2번 백자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퇴조했다 되어 있는데 백자는 고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자의 본격적 유행 그러면은 대략 16세기쯤의 일이에요. 자, 상감청자는 왜 퇴조했을까요? 주로 제가 얘기하기를 바닷가족의 소가 많다 보니까 바닷가족이 고려 말에 외구의 침략으로 막 이제 무너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점차 내륙으로 피했던 도공들이 원에서 도입된 북방가마의 영향으로 간이가마를 만들면서 고온으로 막 구워내요. 청자의 질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고온으로 구워낸 그런 자기들에다가 흰색으로 청을 칠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양을 내는 무슨 사기가 바로 분청사기가 유행했기 때문에라고 했을 겁니다. 14, 15세기 분청사기의 유행으로 상감청자는 퇴조해 간다. 백제의 본격적 유행은 16세기에 들어서다.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에요. 맞죠? 3번 특수행정구역인 소에서 많이 만들었다. 그렇죠. 고려는요. 특수행정구역 소에서 특히 아까 말한 강진, 부안이라든가 강화 등지에 자기소가 있었습니다. 많은 자기를 만들었고요. 이와 같은 기법은 고려만의 독창적인 기법이다. 콜. 자, 8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대별 토지들을 묻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가볼까요? OX 문제입니다. 조준과 정두전 등 신진사대부는 이들은 급진개혁파 맞지요? 공민왕 때 과전법을 실시했다. 공민왕 때 사대부들은 성장을 했습니다만 공민왕 격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한참대 어느 왕 때? 공양왕 때 가서 과전법이 정되었죠. 공민왕 아닙니다. 공양왕입니다. 그죠? 2번 신문왕. 아하, 고대구나. 관료전을 지급하고 좋아요. 노블 폐지했고 그렇죠. 관련 지급 먼저 한 다음에 노급 폐지합니다. 그러나 정전 지급 앞에 잠깐 나왔었는데 이건 누구 때? 성도광 때 일입니다. 아니겠고요. 3번 고려기 녹과전. 녹과전은 1271년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한 직후 관료들에게 지급할 땅이 부족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경기 8년의 토지를 신료들에게 지급했던 토지로서 소유권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전국 아니고요. 소유권 우리나라는 관료에게 급여로 준 적은 없다라고 일단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소유권을 지급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불명합니다만 학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과정이나 이런 상에서는요. 관료들에게 급여로서는 수조권만 지급했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경종이면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는데 국가에 봉사는 대가로 관리에게 전지겠죠. 전시가 아니라 오타가 있네요.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전시과를 처음 실시했다. 아, 고려구나. 그죠? 고려 경종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4번 되겠네요. 됐나요? 시기별 토지도 고대부터 노급, 그 다음에 전시과, 녹과전, 그 다음에 조선의 과전법까지 흐름 따라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도가 처음 제작된 시기의 과학기술입니다. 시기 문제죠. 자, 지도 딱 보니까 알겠죠? 이거 뭐예요? 혼일, 강리, 역대국도지도. 혼일, 강리, 역대국도지도. 천하는 지극히 넓다. 이것을 지도로 펼치면 정말 좋겠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중국에서 만든 지도에
우리나라를 상세히 그려 넣어서 중국에서 만든 지도에 우리나라를 상세히 그려 넣어서 중국의 혼일강리도라는 원나라 지도에다가 우리나라 한반도 모양만 딱 붙인 거라 그랬죠. 아마도 이게 팔도도가 아닐까 본다 그랬습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는 언제 만든 겁니까? 태종 때 만든 지도입니다. 그 당시에 과학기술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태종 때구나 잡아두시고 지도 이름과 특징 잡아두세요. 이 지도는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자, 금속괄자 발명은 고려 때 이미 있었죠. 상정, 고급인문도 있었고 현존하는 직지도 있고요. 고려 때 이미 있으므로 안 되고요. 김육이 시원역을 들여온 거는 이거는 효종 때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효종 때 시원역을 들여와서 새로운 역법을 실시했습니다. 라는 거고. 3번 최해산, 최무선 아들이죠. 을 등용하여 화양미 개발한 게 바로 태종 때 일피인 거. 4번 최고 교육관의 기술학부에 있었던 거는 고려의 국자감 얘기죠. 그죠? 국자감에는 기술학부가 있었습니다. 잡학교육 되고 있었고요. 일단 조선 태종 때 일은 3번이 가능하겠네요. 태종이라고 딱히 잡지 않더라도 대략 조선 초 15세기쯤 정도의 범주 안에서는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연표에 각각 시기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네요. 연표 문제 뭘로 풀어라? 인과관계로 풀어라. 자, 하나씩 가볼까요? 1번 사군 설치 이유인데 삼인 정식을 통해 북방을 개척했다. 그렇죠. 세종대왕은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고 사민, 이사를 시키는 거죠. 백성들을 정책을 통하여 그 지역을 실제 경영하고자 했다. 맞고요. 자, 2번 비변사를 설치하여 국방 문제를 논의했다. 삼포회란 이후에 그렇죠. 삼포회란 중종 때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비변사를 설치하여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교를 만들었던 것이죠. 3번 임진을 한 이유인데 오군영 정비를 완성했다 돼 있네요. 완성은 언제입니까? 우리 앞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숙종 때였습니다. 오군영의 완성은 숙종이고 임진왜란 때는 뭐만? 이때는 훈련도감만. 그리고 인조 때 그에 이어서 3개의 청이 설치됐었고요. 마지막 금이영은 숙종 때니까 시기로 보자면 라 시기가 되겠죠. 병자호란이 인조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아니란 얘기죠. 오군영이 처음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만 완성된 거는 라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4번 청에 대한 적개심으로 북벌 정책이 병자호란 이후 치욕을 싣고자 나왔던 거니까 가능할 수 있겠군요. 다음 문제 갈까요? 자, 7번입니다. 가해에 들어갈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군역과 요역의 문란입니다. 자, 순서로 가볼게요. 농민의 요역동원 기피. 요역동원 싫었단 말이죠. 힘들어서.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군바리들을 요역에 기용하는 군역의 요역화.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도 안 가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 군역과 요역이 줄어들자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돈을 받고 군포 징수를 통하여 그 돈으로 직업군을 사서 쓰는 그런 식으로 변형시키기 시작합니다. 가해 들어갈 거는 그래서 군대를 안 가려는 모습. 어떤 게 대표적이었을까요? 안 가려고 했더니 전문군이 나타났죠. 대립이 나왔고요. 대립이 성행하는 가운데 일부 수령들은 반군 수포. 아예 군대를 오려고 해도 가려고 해도 수령이 맞고 너 돈 내고 꺼져 이렇게 된 거지. 돈을 벌어먹으려고 이런 거를 반군 수포. 군대 온 거를 추방해버리고 포를 걷는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대립과 반군수포 설명 치면 되겠죠. 대립과 반군수포 어디 나가볼까요? 자, 2번에 있네요. 그죠?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게 바로 대립이니까. 1번에 군포 부담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군포징수 이후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3번에 군포가 이중산중 부과되는 거 역시 군포징수 이후겠죠. 그러니까 군포징수가 되어야 군포란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지금 결장 얘기인데 이건 균역법 때 나온 얘기고요. 그죠? 3번은 지금 불법적인 일로서 군역이 문란해지는 모습인데 이미 군포 부담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들입니다. 4번은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납속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당시 군역 요역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같은 현상에 대한 사족들의 대응을 묻고 있는데 일단 현상이 뭔지 보고 사족들의 대응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이 뭡니까? 이게 바로 조선 후기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부자들이 등장했고 분농들은 나도 사족이다 그러면서 사족의 지배권에 도전을 했고 결국 쌈박질을 벌였죠. 그래서 이 분농들이 관권, 수령과 결탁해서 결국 향안에 참여하고 그리고 향회를 장악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향촌에서의 전투다, 전쟁이다 그래서 향전이라고 부를 거예요. 향전에 대한 사족들의 대응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향전이 일어나자 사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패배했거든. 패배하면서 에이 더럽다 그러면서 결국 향회를 떠나버리십니다. 그 주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성마을, 동족마을을 만들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묘도 만들고요. 보학도 발달시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들이 없으면은 대가 끊길까봐 양자를 드리는 친형제도가 양 입양제도라든가 그리고 여자들을 친가로 데리고 오는 시집을 가게 만드는 거죠. 이제 남자가 여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자가 들어와서 씨를 받아야 되는 이른바 친형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1, 2, 3번이 그와 같은 모습이고요. 4번에 있는 향도와 동림계는 뭐예요? 지금 주체가 문제에서 사족들의 대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번의 향도나 동림계는 민들이 만든 거죠. 그렇죠? 민들이 만든 것이므로 문제와도 아예 맞지 아니하고요. 이와 같은 양상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미 조선 초기부터 백성들이 자구책으로 만들었던 공동 노역 조직 또는 경제 조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주로 갈게요. 13번 어느 인물의 가상 회고답니다. 그 시기의 상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자,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중전 한씨가 세상을 떠나자 누군지 몰라요. 나는 15세로 조선의 국모가 되었고 26세는 왕이 돌아가셨네. 그리고 36살에는 다시 또 그 다음 왕 또 죽었어.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대비가 됐다가 대왕 대비가 된 겁니다. 이때 전국이 참 시끄러웠어. 왜냐? 죽은 왕이 차남이 아니고 장남이었다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텐데 차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가 정말 힘들었네요 라고 하는 거네요. 자, 좋습니다. 차남이었던 왕이 죽음으로써 일어났던 논쟁이 바로 무슨 논쟁? 예송 논쟁이죠. 예송 논쟁이죠. 자, 예송 논쟁이라면 그 왕들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맨 둘째 줄에 있는 왕은 누굴까요? 이거는요, 인조 같고, 그죠? 그 다음 왕이 바로 효종이었겠죠. 그죠? 인조가 승하하시면서 대비가 되었고, 그 다음 효종이 죽었는데, 내 아들은 아니지만, 효종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옷을 얼마 입을 것인가? 를 둘러싸고서 예송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 예송 논쟁이 벌어진 시기는 언제일까요? 효종이 죽은 다음이니까 현종 때였겠죠. 파악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왕에다 밑줄을 걷고 가왕, 나왕 물어봐도 찾을 수 있도록 하자. 됐나요? 자, 이 시기 예송 논쟁 시기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윤희와 송실의 대립 콜. 여기 바로 예송이죠. 2번 북인이 서인간함을 배제하고 정권을 득점했던 건 언제? 광해군 때 일이고요. 3번은요. 노소 대립이 치열했던 거는 바로 숙종 때 있었던 일이죠. 영조를 지지할 것이냐 경종을 지지할 것이냐. 환궁 역시 숙종 때 일이었고요. 됐나요? 답은 1번 예송 논쟁이었구나.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밑주친 아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아버지가 누굴까? 권력의 부침에 따라 아첨하는 자들을 보면 참지 못했고 평생 남의 노임을 사고 비방도 받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세태를 비판했던 분으로서 아주 꼿꼿한 분이었나 봐요. 이 양반은 그런 세태를 비판하고자 양반전, 허생전 등 9편의 전을 지었답니다. 양반전, 허생전 등 9편의 전을 지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박지원이죠. 자, 박지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1번 만덕전 모르겠어요. 그죠? 2번 정조가 일으킨 문체반정의 주대상 인물이었다. 이건 알겠다. 그죠? 답이 2번을 알 수 있겠죠? 박지원은 정조 때 노론 인물로서 물론 정조의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만 당시 노론들을 견제하고 있었던 정조가 문체반정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제 타깃이 되었던 희생양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새 치면 정치적 희생양이 됐던 분이 바로 박지원이었습니다. 맞나요? 박지원 문체반정의 주인공이었구나. 결국 박지원은 정조에게 반성문으로서 한민명전이라는 책을 쓰고서야 다시 이제 노여움을 풀게 됐던 그런 분이었죠. 물론 정조가 다 시켰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3번의 청사열전 모르겠고요. 4번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호민이 나라의 중심이 되야 된다. 역시 모르겠습니다. 1, 3, 4번 모르더라도 답이 2번인 거 찾으면 됐습니다. 됐나요?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만덕전을 지었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조의 통공정책을 주도한 인물 알지 않나? 누굽니까? 최재공, 그죠? 최재공이라는 인물이에요. 최씨고 이름이 제공이에요. 청사열전이라는 책은요. 청사, 맑을 청자의 선비사자입니다. 맑은 선비열전 그런 뜻인데 허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허목 알죠? 허목, 남인의 영수였던 허목은 호가 미수입니다. 그래서 허목의 책이 미수기원인데 그 미수기원 중에 한 대목이 바로 청사열전이에요. 여기에 도가 관련 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딱히 말하면 도가라기보다는 김시습 같은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던 인물이었거든요. 세상에 좀 이제 어지러워지자 에이 싫다 그러고 떠났던 인물들인데 그런 인물 5명을 뽑아가지고 전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허목이 김시습은 마음은 이제 유교적인 사람이었으나 행동은 불교적으로 떠난 것이다라고 해서 그 양반의 어떤 그 당시 입장을 이해하자라는 내용을 썼던 게 바로 허목의 책이었습니다.
남인 허목은 알다시피 약간 정계에서 멀어져 있던 인물로서 다양한 형태의 정치 비판을 했던 인물이었잖아요. 그죠? 그 양반이 썼던 책인데 도가 관련 인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세태를 떠났던 인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3번은 그런 책이고요. 4번은 요거는 허균, 우리 홍길동 썼던 허균 있죠. 그 양반이 부자들이 나라의 중심이 된다 그러면서 그를 호민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뭐 이 정도 내용이니까요. 1번, 3번, 4번, 특히 1번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통공용책 썼던 건 최지공이었구나라는 정도 잡아두시고 정답 2번인 거는 꼭 체크해 두시고요. 어려운 선지가 나오면은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건 답이 아니다 생각하세요. 아는 게 답일 겁니다. 그리고 몰랐던 것들은 모의고사 때는요. 한번 잡아두고 공부하는 정도로 익히시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세요. 만덕 좀 뭐야 나 몰랐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참에 한번 들어두고 가시는 것이죠. 아시겠죠? 아시길 바랍니다. 자, 15문제로 가볼게요. 15번입니다. 밑주신 가제도가 시행된 이유를 묻고 있네요. 가제도 이유니까 지금까지도 가능하겠네.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조선 후기라고 돼 있으니까 아하 가제도 이후의 조선 후기 모습 특히 조선의 경제변동 우리가 시험 문제 주 테마로 많이 다룬 거니까요. 그 당시 상을 묻는 문제겠구나 잡아두시고 가볼까요? 증보문헌비고는요. 영조 때 만든 동국문헌비고를 증보한 고종때의 책입니다. 자 내용을 봤더니 처음에 제도 정할 때 결수로서 하지 않아서 각종 폐단이 많았단 말이야. 어떤 폐단이? 셋째 줄에 보니까 박납의 폐단이. 그래서 박납 폐단을 시정하고자 곡물의 여러 종류를 토지 결수에 따라 계산하여 1개월마다 얼마 했던 거. 곡물의 여러 종류를 토지 결수에 따라 계산했던 거 뭡니까? 이게 바로 대동법이죠.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경계에서 시작되어 여러도 이르렀다라는 내용도 들어있군요. 대동법이구나. 대동법 1608년 광해군 때 이후의 경제변동입니다. 1번 농민들은 공납을 대신하여 결수에 따라서 쌀 또는 포목 또는 동전을 낼 수 있게 되었지요. 2번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들로부터 받던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야 됐거든요. 누가 등장합니까? 공인이 등장했죠. 공인은 다량의 물건을 거래했기 때문에 도구로 통장하기에 참 유리했던 분들이었습니다. 3번 사적인 무역의 허용으로 내상이 대중국 무역을 통해 뭐 좋은 말인데 내상에 내는 동래 할 때를 했답니다. 동래가 어디 있죠? 부산에 있죠. 그렇죠. 부산에서 일본과 거래했던 사람들입니다. 중국과 거래했던 사람들은 만상이라는 의주의 상인들이었죠. 만주 대상 상인들. 답은 3번이고요. 민간 수급자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대상인으로부터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납품하는 무슨 수공업? 선대제 수공업을 주도하기도 했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사건을 일으킨 정치 세력을 묻고 있군요. 이들은 하늘에 도리를 잇고 둥둥둥 가다 보니 연회를 차려놓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임금을 압박하여 쳐서 옮기게 했고요. 일본을 끼고 무력을 뽐내면서 사람들을 막 죽였다는 얘기지. 알겠죠? 뭡니까 이거? 바로 갑신정변이고요. 이 사건을 일으킨 정치 세력은 누굴까요? 급진개화파였겠죠. 그죠? 급진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같은 인물들 알죠? 자, 1번 청에 대한 사대관계 청사를 주장했단다. 그렇죠. 이들의 가장 큰 주목적이죠. 14개 정강에 1조 했잖아요. 청에 잡혀간 대공원을 속히 돌아오게 하고 청에 행하던 조공거래를 폐지할 것. 답은 1번이네요. 2번 일본의 자강운동인 양무운동? 아니죠. 일본의 자강운동 뭡니까? 메이지유신이고요. 양무운동은 청나라 거고요. 동도서결은 역시 온건개화파 입장이고요. 이들은 후쿠사 유키치의 문명개화론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주인물로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이들은 온건개화파고 아까 말했던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등이 있습니다. 쉬운 문제죠? 지나갈게요. 17번입니다. 일제강점기 하 사회경제적 민족운동. 시기가 이미 주어진 거니 시기에 즉하여 푸는 겁니다.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45년까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OX 가볼까요? 조선 여성들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양상을 도모하는 근의회. 아는 조직입니까? 그렇죠. 신간의 자매단체인 근의회는 1927년에 만들어진 좌우합작 단체입니다. 2번 암태도 수작쟁이는 1년에 거친 수쟁으로 성공했다. 성공한 겁니까 이거? 그렇죠. 1923년 20년대 초반의 수작쟁이로서 당시 지주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문제철이란 코리안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던 게 바로 암태도였고요. 3번 밀립대학 설립 등 결실을 맺어 일제는 한국인 학생이 주로 입학하는 경성대학을 설립했다. 아이고 그럴 리가 그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결실을 맺은 게 아니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이를 무마하고 회유할 목적으로
친일 세력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경성 제국대학을 만들었으나 거기에는 한국인들은 거의 가지 못합니다. 4분의 3은 일본인, 4분의 1이 한국인이었는데 그나마도 기술자에 불과했던 법학부와 의학부만 두었던 것이죠. 뭐 지금이야 법대 의대하면 최고로 쳐주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국가 정책에 순응할 수 있는 친일 관료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법과 의대를 매우 지켜준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법대 의대 친들 좀뭐 슬퍼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온 것들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알잖아요. 고려나 조선에서 법대와 의대는 중인들이 나가는 곳이었던 거. 미안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신분적 차별에 대항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누가 백정들이 진주에서 형평사를 만들었죠. 이학찬 기억나십니까? 진주가 포인트입니다. 형평사는 23년 진주에서 만든 조직이에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중국 태도가 가에서 다로 바뀐 계기를 묻고 있네요. 가가 뭘까요, 이거? 이거 미스협정이에요. 그죠? 미스협정은 1925년 중국 만주 군벌이 한국 독립군을 검거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중국 만주 군벌 장쩌린과 일본의 미스야 경무치장 사이에 맺은 협정이죠. 나는요, 중국과 한국의 군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과 싸우자라는 것이죠. 이거는 당시 조선혁명군이라는 30대 초반 우리 만주의 독립군과 중국 의용군 간의 협정 내용입니다. 32년경의 일인데 지금 가는 만주 군벌이 한국인을 탄압했던 것이라면 나는 만주에 있는 중국 군대가 한국과 손을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변한 계기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알죠? 우리 이렇게 바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뭡니까? 바로 만주 사변이죠. 1931년에 있었던 만주 사변으로 한국과 중국이 결국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일본이 만주를 쳤기 때문에 만주에 있던 군벌들은 일본 나쁜 놈이네를 느꼈을 것이고 우리와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가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배경에는요. 우리 이 만주 사변을 이용하고자 했던 당시 정세를 잘 살폈던 김구 선생이 만든 한일육단의 의거도 한몫했었겠죠. 그죠?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주사변이구나. 그럼 답은 어디 있습니까? 만주사변 3번에 있네요. 1번은 중일전쟁이고요. 2번은 1941년에 있던 일로 태평전쟁 발발 후일입니다. 관계없고요. 4번은 1920년에 있었던 훈춘 사건을 설명하고 있군요. 19문제입니다. 다음 발표와 함께 추진된 정책을 묻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부득이 비상조치로 남북 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 정세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되어 있네요. 비상조치로서 남북 대화의 적극적인 전개를 위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체제 개혁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남북 대화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적 민주주의, 코리안 데모크라시를 내세웠던 것이죠. 비상조치로서 대통령이 주그 마음대로 남북 대화 통일이라는 구실을 대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코리안 데모크라시를 외쳤던 그런 내용. 뭘까요? 이거 유신체제 선포하는 장면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 선포입니다. 그죠? 당시 유신의 가장 큰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뭐였다? 바로 통일과 경제였다 그랬을 거예요. 계속 반공 외치다가 닉슨 독트린 뽕 터지자 통일이구나 그러면서 반공했던 놈이 통일도 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세워가지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 만들고 헌법 만들었던 것이죠. 자, 유신헌법 내용 추천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 협상 언제입니까?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죠? 요거는 1991년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 때 일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결국 1992년에 채택이 되었죠. 그래서 북한 핵 만들면 안 돼요. 지금 그걸 깨고서 지금 계속 핵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2번 농어촌 고리체 정리와 화폐 개혁은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당시 군사혁명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국가재건 최고위에서 군정에서 실시했던 게 바로 농어촌 고리체 정리와 화폐 개혁이라는 경제 개혁이었던 것이고 3번에는 긴급조치권이 바로 유신헌법 내용이죠. 다음은 3번입니다. 이미 이제 위헌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만 그 당시 대통령은 모든 법을 초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명령 하나가 최고의 법이 되는 긴급조치권을 내세웠던 것이죠. 4번의 새마을운동은 유신보다 전에 있었던 1970년의 일입니다. 유신체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딱히 그 이전에 만들었던 시작됐던 운동이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줄곧되고 있는 농촌 근대화 사업으로서 현재는 뭐 수진구에 수출도 하고 이러면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그 내용이 등재가 되게 됐던 그런 운동이죠. 뭐 좋은 거라고 해둡시다. 자, 20번 문제 가볼게요.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제로 관련된 지역 문제네요. 신증, 동궁제 승남이라는 중동 때 만든 책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당나라 고종이 백제를 멸망시키고는 웅진 도독부를 뒀답니다.
아하, 웅진. 그죠? 당나라 철수하자 신라가 그 땅을 먹었고요. 신문왕은 웅천주로 바꿨고 웅천주 도독 누구 기억나요? 김원창 기억나요? 경동 때 웅주로 바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름이 전해오고 있다는 바로 공주죠. 웅주 공주입니다. 자, 공주 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선사시대 사냥을 위해 주먹도끼를 만드는 구석기인 구석기 유적지가 공주였나요? 있지요. 공주 석장리 유적. 그렇죠? 2번 고구려 남하에 밀려 천도했던 백제국왕 가능하죠. 고구려 백제의 두 번째 수도가 바로 웅진. 그 당시 웅진 지금의 공주였습니다. 고려 봉기하에 성을 시킨 특수행정구역의 백성. 고려 시대 뭐가 있었습니까? 공주 명학소에 망이 망소의 난. 공주는 명학소라는 특수국이 있었고요. 4번 조선 영조의 정책에 반발해 난을 일으킨 소론 인물 되어 있는데 요거 아니다. 영조의 정책에 반발하여 초기에 난을 일으켰던 소론 인물은 누굽니까? 1인자 아닌 2인자였고요. 2인자의 난 어디에서? 청주성에서. 2인자의 난은 충청도 지역입니다. 청주 지역입니다. 공주가 아니라 공주도 충청도구나. 어쨌든 청주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 문제 역시 뭐 단골이니까요. 주요 지역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공주라든가 뭐 경주라든가 지난번 나왔던 의주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역일 거예요. 지역사도 한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기본서 맨 뒤에 있고요. 지도 가지고 돼 있는 거 아니면 우리 카페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카페에서 지도 문제, 인물사 문제 같은 거 볼 수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마지막 정리하고 시험 문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4회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